17번 가겠습니다. 17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한 필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한 필지 토지 중 종된 용도로 사용되는 작은 면적의 토지가 존재할 경우 주된 토지에 편입하여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죠? 양입지. 기억나셔요?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라고 해서 양입지라고 불렀습니다. 양입지. 이 토지는 논농사 용도의 토지입니다. 논농사 용도의 토지. 이 논농사 용도의 토지는 지목이 뭐죠? 답이죠. 그런데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주변에 또랑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또랑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랑을 지목을 뭐라고 부릅니까? 국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뽑아내야 되고 비가 적게 오면 물을 공급해야 되죠. 이때 이 전체가 한 필지 토지가 됩니다. 전체가 한 필지 토지예요. 이때 이 지적 공부에는 일필 일목의 원칙상 하나의 지목만 등록해야 되죠. 그런데 용도가 다른 땅 두 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일필 일목의 원칙상 하나의 지목만 등록돼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뭐죠? 주용도 추정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하나를 뭐로 선택해야 됩니까? 답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적 공부에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적 공부에 나타나지 않죠? 이걸 뭐라고 불렀죠?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라고 해서 양입지라고 불렀습니다.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로서 양입지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이 양입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제한 이렇게 두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예전에는 이걸 위주로 출제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건은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까. 여기서 주종 관계가 이게 주죠. 이거는 종. 이때 이 종된 용도의 토지가 양입지가 됩니다. 따라서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한 필지가 되는 거니까 이건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주된 용도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토지일 것. 이게 두 번째 요건이고요. 세 번째는 용도가 같다고 한다면 양입지란 개념이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이걸 양입지 요건이라고 불러요. 다시요.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일 것.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이게 양입지 요건입니다. 양입이 될 수 없는 토지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주종관계가 깨질 때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종관계가 깨지는 경우 첫 번째, 대지. 모든 토지 중에서 가장 비싼 토지니까 대는 양입지가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10%를 초과. 따라서 10%가 초과가 된다면 주된 용도의 토지의 10%를 초과한다면 주종관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양입지가 될 수가 없죠. 조심하셔야 될 것은 10%까지는 양입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것도 초과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330제곱미터까지는 양입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2번 필지란 소유권이 미치는 단위 토지로서 법률적으로 구획된 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맞겠죠?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필지라는 개념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선을 그어서 만든 겁니다. 즉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한 필지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자연적으로 나타난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만든 것이 필지라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로서 도면에서 폐합된 다각선의 연결로
표시하여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의 연결로서 표시한다. 맞아요. 폐합된 다각형이란 문구는 무슨 뜻인가요? 이게 한 필지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도면에 등록된 한 필지는 직선으로 표현된다고 했죠. 직선. 직선이니까 이게 다각형이 되는 겁니다. 도면에 등록된 경계는 무조건 직선이니까 다각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열려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폐합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참 특이한 용어를 썼는데요. 그 다음에 4번. 대단히 목장 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존재할 경우 주지목인 목장 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맞습니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들이 있죠. 뭐가 있죠? 목장 용지. 그리고요. 가수원. 그 다음에 묘지. 그래서 목장 용지와 가수원 안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나 묘지 안에 설치된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지목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네. 다 아시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5번.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양입시킬 수 없고 별개의 필지로 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양입지 성립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3000제곱미터의 가수원 내 100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는 가수원으로 편입하여 양입지로 할 수 있다. 안 되겠죠? 이거는 뭐 별도의 지목 뭐가 됩니까? 대가 되겠죠? 주거용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는 대가 되는 거니까 2번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은 집안이 연속이 아니라 네? 연접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5000제곱미터의 가수원 내에 200제곱미터의 전이 존재하는 경우 양입지로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지문은 이렇게 푸셔야 돼요. 첫 번째 대지인지. 대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통과. 두 번째 10%를 초과하고 있는지. 10% 초과합니까? 아니죠. 5000제곱미터 내에서 200제곱미터니까 10% 초과하지 않죠.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330제곱미터도 초과하지 않죠. 따라서 양입지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용도가 다른 토지는 양입지가 될 수가 있다. 맞겠죠. 5번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구거 등의 부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다. 맞겠죠. 네. 그래서 요 4번과 5번은 양입지 요건을 물어보는 지문이 되겠네요. 19번 공간정보법령상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기출문제점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 주된 용도의 토지가 종된 용도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음. 첫 번째 문장은 한 필지가 된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서로 다른 용도의 토지가 존재한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필지 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토지가 있으니까 이는 양입지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1번을 보시면 가수원의 면적이 45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제곱미터인 경우 첫 번째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지는 아니죠. 두 번째 4500에서 450제곱미터니까 10%를 초과하지는 않죠. 두 번째도 통과.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네요. 따라서 세 번째 요건에 걸립니다. 따라서 이건 양입지가 될 수 없겠죠. 2번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지는 아니고 두 번째 3500에서 331이니까 10%를 초과하지도 않죠.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초과하죠. 그래서 세 번째 요건에 걸려서 양입지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여기는 유지의 면적이 301제곱미터인 경우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는 아니고 첫 번째 통과. 두 번째 10% 초과하느냐. 초과하네요. 두 번째 요건에 걸리죠. 따라서 이거는 양입지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는 아니고 두 번째 2100에서 220이니까 10%를 초과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에 걸리니까 양입지가 될 수 없고요. 5번. 그 다음 유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경우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는 아니고 두 번째 10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니까 10%죠. 초과하는 건 아니니까 두 번째 통과.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네요. 초과하지 않죠. 따라서 세 개의 요건을 다 충족을 시켰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당연히 양입지가 되겠죠. 20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대시 표시로 연결한다. 뭐 이거 여러 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죠. 지번은 무조건 출제가 되죠. 지번은 형식에 따라서 둘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단식 지번, 두 번째 복식 지번. 지겨우실 것 같아요. 맨날 하던 거라서. 여기서 단은 하나, 복은 둘, 식은 형식. 이때의 형식은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네,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단식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하나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 아라비아 숫자 두 개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복식 지번 중에서 앞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본래의 지번인 번번, 뒤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번번에 붙은 지번인 부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시 표시는 반드시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의. 그러면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까? 있겠죠. 단식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지번은 부번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까? 부번이란 말 자체가 본번에 붙은 지번이에요. 그러면 본번이 없는 상태에서 부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번은 부번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어요. 부번이란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이 아라비아 숫자 앞에 반드시 뭘 붙이죠? 산자를 붙이죠. 산자. 자꾸 임자를 붙인다고 출제한다고 했죠. 임자를 붙이게 되면 임야의 부호가 임이에요. 임야와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임자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산자를 붙이는 겁니다. 아라비아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출제한다고 했죠.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각종 토지 이동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법이 있는데 먼저 지번을 부여하는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뭐죠? 지번은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되죠. 두 번째 지번은 가능하면 본번으로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이게 지번을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은 이거죠. 1, 2, 3, 4, 5, 5의 1, 6, 7, 7의 1.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지번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지번을 8번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7의 1 다음 8번을 부여할 수는 없고 어떻게 부여한다고 했죠? 인접토지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인접토지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함은 원칙인데 이렇게 부여하면 겹치니까 차례대로 부여한다고 했죠. 이렇게 지번을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원칙이 뭐라고요? 인접토지의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9번을 차례대로 부여하면 연속성은 유지가 되죠. 그런데 최종 지번토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지번토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해도 연속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걸 택한다고 했죠? 이걸 택한다고 했죠? 따라서 최종 지번토지에 인접한 경우에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토지.
인접토지 자체가 없으니까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일 수는 없겠죠. 인접이란 얘기는 이웃에 접해 있다는 뜻이에요. 접해 있다. 이건 이웃인 토지인 건 맞지만 접해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이 토지를 신규 등록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필지를.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게 되면 부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부여할 수는 없고 어떻게 부여한다고 했죠.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신규 등록의 지번부여 방법이죠. 정리를 하면 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원칙은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멀리 떨어진 경우, 여러 필지인 경우 요 세 가지는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게 됩니다. 기억나셔요? 네, 이걸 자꾸 말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분할. 이 분할은 그림 형태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눠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맞아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세 필지로 나눠 보겠다는 겁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이 토지를 세 필지로 나눠 보겠다는 겁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그럼 절대 겹치는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토지를 두 필지로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그럼 겹치는 경우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이때 여기에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고 한다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겁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그럼 여기가 100의 5번, 여기가 100의 6번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지 않게 되면 그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지번이 바뀌었으니까 다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분할의 지번으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해야 될 겁니다. 여기는 100번, 101번, 102번, 103번 요 세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치겠다는 겁니다. 이를 합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합병의 지번 부여 방법은 뭐죠?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죠. 여기는 100의 9번, 101의 3번, 102의 7번, 103의 1번. 이때 합병의 지번은 뭐로 부여해야 됩니까?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가장 선순위 지번을 판단하는 기준은 부번이 아니라 본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그러면 뭐를 부여합니까? 100의 9번.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100의 9번.
여기는 101의 3번, 102번, 103번. 이때 합병의 집어는 뭐로 부여해야 됩니까? 네? 본번만으로 된 집원이 있을 때는 본번만으로 된 집원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부여한다고 했죠. 정리하면 합병의 경우에는 가장 선순위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부여함이 원칙이고, 이 가장 선순위 집원은 본번을 기준으로 선순위 집원을 판단하는 겁니다. 본번을 기준으로. 그래서 100의 9번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다만 본번만으로 된 집원이 있을 때는 본번만으로 된 집원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부여하게 될 겁니다. 이때 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이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쳐요. 그래서 여기 여전히 100번, 100의 9번, 102번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신청한다면 이때는 비로소 영향이 있다고 했죠. 그때는 그 신청된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신청할 수 있는 집원은 반드시 본번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번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그려하기 싫어하는 그림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여기 지번이 부여되어 있을 텐데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3번, 100의 4번. 그 다음에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111번, 112번, 113번, 114번. 이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쪽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이 됐고,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뀐다고 했죠.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뀝니다. 여기는 종전의 모양을 유지할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가 됐을 테니까. 그럼 여기 지번도 종전의 지번을 유지할 겁니다. 여기는 101번, 102번, 113번, 114번. 여기는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뀔 겁니다. 이때 측량을 하는데,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의 지번 부여 방법은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일정한 지번을 선택해서 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은 뭐가 있죠?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3번,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111번, 112번, 113번. 이 지번 중에서 일정한 지번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부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선택의 기준은 첫 번째가 뭐죠? 본번을 선택한다고 했죠. 본번. 따라서 부번은 제거가 되는 겁니다. 본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은 뭐였죠?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한다고 했죠.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합니다. 경계에 걸친 지번을 제외하는 이유는 이쪽에서 이미 이 경계에 걸친 지번은 이쪽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죠. 이쪽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경계에 걸친 지번은 뭐가 있죠? 102, 3번은 이미 제거가 됐고 102번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113번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본과 부본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본과 부본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본이 같은 지번도 제외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본이 같은 지번. 본본이 같은 지번은 몇 번입니까? 네? 몇 번이에요? 기억 안 나셔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100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본번은 여기 있는데 부번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죠.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부번이란 말 자체가 본번에 붙은 지번이 있기 때문에 본번과 부번은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제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이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100번을 제외해야 돼요. 이거를 말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이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켰다는 겁니다. 본번이 같은 지번.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합니다. 본번이 같은 지번은 빼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본번과 부분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핏 이해가 되셔요? 아마 이게 올해 나올 겁니다. 올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100번도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몇 개 있느냐? 몇 개예요? 8, 9, 10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이 10개를 여기다가 부여를 하는 겁니다. 부여를 하게 될 겁니다.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고 선택받지 못한 지번들이 있죠. 그건 뭐 한다고 했죠? 결번 처리를 한다고 했죠. 결번 처리는 결번 대장에 등록한 후 결번 대장에 등록한 후 영구히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자꾸 지번 대장으로 출제한다고 했죠. 결번 대장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게 8필지가 아니라 이렇게 12필지이더라는 겁니다. 12필지. 그러면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는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존재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가 존재하죠. 그런데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12개가 필요해요. 부여해야 할 지번의 개수는 12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10개를 부여하게 되면 여기 2개는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이 없게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 원칙을 사용할 수는 없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고 했죠. 즉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이 원칙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 다른 방법은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블록을 정합니다. 1블록, 2블록, 3블록. 블록을 정해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여기는 103번, 104번, 105번. 그리고 그 안에서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103에 1, 103에 2, 103에 3, 104에 2, 1, 104에 2, 104에 3, 105에 1, 105에 2, 105에 3.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지번은 결번 처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115, 116, 117, 118, 119, 120. 아이고, 큰일 났다. 네, 여기가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이렇게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고 나머지 전부 다 결번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뭐라 불렀죠?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이 방법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축척 변경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 이 방법을 쓰고 있다고 했죠. 여기서 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서는 주운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웠죠? 도축, 지행, 확정 이렇게 외운 적이 있죠. 다시 정리하자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니까 토지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토지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돼요. 이때 이 지번 부여 방법을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원칙이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첫 번째 본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본번. 두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왜? 다른 쪽에서 이미 쓰고 있으니까. 두 번째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 확정, 측량, 시시적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시적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 나머지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지번이 없는 토지가 나타나니까.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불러요. 되셨을까요? 이제는 기억나실 때도 됐죠? 이거 총 5번 했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예전에는 강사들이 설명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제 방법이랑 거의 다 비슷해요. 제 거를 본 거예요. 농담이고요. 네,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20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대시 표시로 연결한다. 맞죠? 2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한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맞겠죠? 신규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는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왜요? 지번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4번. 지번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아니죠.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하죠.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고요. 5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그림을 떠오르셔야 돼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함이 원칙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21번을 가겠습니다.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맞습니까?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2번은 보신 거고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맞죠? 지번을 처음 부여할 때는 승인이 필요 없죠. 하지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반드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부도 바꿀 수도 있고 일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부, 일부도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3번 보셨고 4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한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겁니다. 여기서 신규 등록 대상 토지를 등록 전환 대상 토지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준공되기 전이니까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기 전이죠. 따라서 토지를 보고서 지번을 부여할 수는 없고 뭐 갖고 부여하죠?
사업 계획도. 기억나시죠? 계획도 갖고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지번별 조서는 축적 변경 절차에서 나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2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변경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근데 이거 책을 쓰신 분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큰 직권이 아닌 것처럼 문제를 만드셨는데요. 이거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입니다. 주체가 아니에요, 승인은. 또 이것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부여하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네. 행정법상의 개념과 좀 충돌되는 문제를 만드셨는데, 시장의 승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직권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 신청이 아니니까 이것도 직권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오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2번은 보셨고,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건 한자 문화권이죠. 우리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차례대로 부여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4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아니죠.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5번.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한다. 맞겠죠? 네, 넘기겠습니다. 그냥 1번 지문은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번은 겹치고 24번도 겹치는데요. 24번에 2번을 좀 보죠. 2번. 23번에 3번을 먼저 보죠. 3번. 나머지는 다 겹칩니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대시 표시로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24번을 가보시면 나머지는 다 겹치고요. 2번을 보죠. 본번만으로 구성되는 지번을 단식 지번으로 하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이라 한다.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5번도 다 겹치는데요. 5번 하나 보죠. 5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길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 대장이 아니라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지번 대장이란 건 없어요. 결번 대장이 있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2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겹쳐 보신 거고 2번 보죠.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지를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신청이 필요 없죠. 네. 그래서 맞는 집이 될 테고 3번도 겹치고요. 4번 보죠. 합병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합병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그 건축물 등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 분할은 신청이 필요 없지만 합병은 신청이 필요하죠. 27번을 가겠습니다. 1번, 2번은 겹치고요. 3번을 보죠. 신규 등록의 경우로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해야 된다. 아니죠.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는 거죠.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4번도 보신 거고 5번 보죠. 5번.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도축지행 확정,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축적 변경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 도축지행 확정 암기하셔야 되겠죠. 28번을 보시면 28번은 다 겹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2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 맞습니까? 맞죠? 2번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 지번과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는 그 지번은 부여할 수 없다. 왜 부여할 수 없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이해가 되시죠? 네. 3번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이거죠.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 맞나? 4번.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블록 안에서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경계에 걸친 지번은 부번은 사용할 수 없으나 본번의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이해를 못하면 풀기 어렵겠죠. 이거 뭐예요? 본번이건 부번이건 다른 쪽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다른 쪽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30번은 뭐 아까 보신 거고 사업계획도 31번을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하며 북서 기본 원칙에 의하여 부여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2번은 보신 거고 3번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 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이죠. 축적 변경은 이 방법을 쓰는 것이죠. 도축지행 확정.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보신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32번을 보시는데요.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재배 요 두 개의 문구가 나오면 뭐죠? 전. 맞아요. 전. 그래서 요 지문은 맞을 테고요. 2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소규모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뭐죠? 국어. 소규모 인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 하천과 구분해서 출제한다고 했죠. 소규모 인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 안 나오면 하천. 그렇죠. 3번 거기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이런 표현이 있죠. 흐르는 물 아닙니까? 유수, 흐르는 물. 여기서 유수는 유지할 때 그 유자와 달라요. 여기서 유는 흐를 유, 유지할 때 유는 머물 유. 네. 그 다음에 3번 연이나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니까 물이 고여있는 거죠. 그 물방울 머무를 유자를 써서 유지. 맞아요. 유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자생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생이 아니라 재배라는 문구가 있게 되면 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자생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 휴양지 내에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는 이때는 유원지로 간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옛날에는 이게 야영장은 뭐 임야에 해당된다는 뭐 사람도 있었고 잡종지에 해당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불분명했어요. 근데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유원지는 아니 야영장은 뭐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눠드린 거 안 읽어보셨어요? 유원지라고 했죠.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올해 지목이 출제가 될 겁니다. 개정된 내용이. 이제 야영장은 옛날에는 뭐 잡종지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고 임야로 보는 견해도 있었는데 그게 불분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제는 뭐로 확정이 됐다고요? 유원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야영장은 이제 유원지예요. 아니, 올해 꼭 출제가 된다고 일부러 자료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다 어디다가 팔아드셨어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 구역으로부터 떨어진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건 학교용지로 볼 수는 없겠죠. 떨어져 있으니까 별도의 필지겠죠. 따라서 학교용지로 보지는 않는다. 그럼 정답이 몇 번인가요?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안 읽어보셨으니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몇 가지가 출제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죠. 야영장. 이게 이제 유원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유원지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석유 제품, 액화석유가스 판매를 위해서 일정한 시설물을 갖춘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 이게 뭐죠? 네? 뭐라고요? 석유 제품, 액화가스 등의 판매를 위해서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 뭐예요? 공부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유소 아닙니까? 주유소. 판매와 관련돼 있으면 다 주유소라고 했죠. 주유소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추가가 됐다고 했잖아요. 뭐가 추가가 됐죠? 수소, 전기. 수소는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도 이제 주유소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전기차, 수소차가 나왔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세 번째, 자동차와 관련된 일정한 시설을 독립적으로 갖춘 시설물 부지. 자동차와 관련된 거 뭐가 있죠? 여객, 자동차 시설물 부지, 여객 자동차 시설물 부지. 또 뭐가 있죠? 폐차장. 이런 거는 뭐라고 있죠? 이젠 잡종지. 여객 운수 자동차. 여객 운수. 정확한 표현이 뭐죠? 이게 갓 들어와서 여객 운수용 여객 화물 자동차인가? 여객 화물 자동차 부지. 정확한 표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날 나눠드렸어요. 뭐죠? 여객 자동차 여객 뭐예요? 여객 자동차? 네?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네, 여객 자동차 터미널. 맞아요. 폐차장. 이게 잡종지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 공항시설. 항만시설. 시설물 부지. 이것도 잡종지 안에 들어왔다고 했죠. 올해 출제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올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여러분 교재가 문제집이 개정이 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도 나눠드렸으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3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본으로 옳은 것은 1번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초지를 조성한 토지는 목장용지 맞죠? 하지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뭡니까? 그렇죠. 2번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설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이거는 잡종지가 아니라 뭐죠? 창고용지.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 부지니까 창고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요 의료시설물 부지도 공장용지 안에 반드시 필수시설물로 본다고 했죠?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공장은 위험한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위험한 기계에 의해서 사고가 자꾸 발생한다고 했죠. 따라서 의료시설물 부지는 공장용지의 필수시설물로 봐서 공장용지 안에 포함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재배 두 개의 문구가 나오면 이건 뭐죠? 답이 되겠죠. 유지가 아니라 답이 될 겁니다. 5번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이라는 문구가 나오네요. 뭐죠? 국어가 되겠습니다. 34번을 보시면 옳은 것은 1번은 보신 거고 2번을 보죠. 운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 시설물의 부지는 강천지 안에 포함시킵니까? 제외를 시킵니까? 제외라고 했죠. 강천지의 범위가 너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외를 시키죠. 이때 송수관, 송유관 부지는 아마도 잡종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저장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대가 될 테고 공장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공장용지가 되겠죠. 이거 다 저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예요. 거의 80~90%가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묘지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공원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묘지에 포인트가 있죠. 사체의 봉안, 숭모, 숭상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묘지에 포인트가 있어서 공원이 아니라 묘지로 본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소규모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뭐죠? 국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5번을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은 앞에서 보셨고요. 야영장 부지는 이제 뭐가 된다고요? 유한지. 물론 종합적인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사과, 뱀, 밤, 호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 집단적 재배라는 문구가 나오면 뭐죠? 가수원.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이 봉안시설은 뭐냐면 봉은 받들 봉자예요. 안은 편안할 안자입니다. 편안하게 받드는 시설인데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용어로 뭘까요? 납골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납골당을 멋있게 봉안시설 이렇게 불러요. 그럼 뭘까요? 지목이 묘지가 되겠죠. 묘지.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주유소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라는 문구가 있어야 돼요. 판매. 그럼 여기 판매라는 문구가 없으니까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뭘까요? 급유시설물 부지는 27개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급유시설물 부지는 잡종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다만 공장 안에 설치가 된 급유시설이니까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잡종지가 될 수는 없겠죠. 뭘까요? 공장용지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암석지, 정활당, 황무지 전부 다 뭡니까? 임야. 맞아요. 임야. 36번 도로로 할 수 없는 것은 1번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통로니까 도로가 되겠죠.
2번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대가 아니라 뭐죠? 도로. 도로의 기능이 가장 강화된 형태의 도로가 고속도로예요. 따라서 고속도로 위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는 다른 지목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도로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하지만 국도나 지방도로는 얘기가 다르다고 했죠. 국도나 지방도로 위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는 이거는 대가 되는 겁니다. 대가. 그래서 국도나 지방도로인지 아니면 고속도로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당연히 도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하도로나 고가도로는 별도의 지목이 존재할 수 없다고 했죠. 맞아요. 기억나셔요? 수평 지적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지표상의 용도 갖고 지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땅속의 용도나 공중의 용도는 이거는 지목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로가 설치된 그 토지는 철도용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지하철로 없다. 땅속은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를 갖춰 이용하는 토지. 당연히 도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37번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하여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석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향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좀 유념하십니다. 향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여기는 향교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당은 어떨까요? 사당. 거기 사당이 있나? 없죠. 사당 등 건축물의 부지는 이거는 종교용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당. 돼요. 소상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종교용지로 봅니다. 향교뿐만 아니라 사당도 종교용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육상의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 뭐죠? 양어장 맞죠? 조심하셔야 될 것은 육상이란 문구가 나와야지 양어장이 되지 해상이란 문구가 나오면 양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상은 바다니까 토지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육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생물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수산동물, 수산식물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 수산식물의 번식을 위한, 양식을 위한 시설물 부지도 당연히 양어장 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존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수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는 당연히 뭐가 되죠? 물이 고여 있으니까 뭐죠? 유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 토지.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 토지니까 이것도 유지가 돼야 되죠. 다만 유념하셔야 될 게 어떤 단어라고 했죠? 자생. 여기 재배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건 유지가 아니라 답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죠. 자생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4번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의 지목은 뭐죠? 제방.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이라는 문구와 그 밑에 보시면 소규모라는 문구 있네요. 인공적, 소규모라는 문구가 있으면 국어가 되죠.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